100만 명이 모였는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영국 BBC 출신 데이터 저널리스트 레아 모건은 믿지 않았죠. 이태원 참사를 취재했던 그녀에게 한국은 거칠에만 그럴듯한 나라였습니다. 안전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서울 한강 불꽃 축제 현장에서 그녀가 목격한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00만 명의 인파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밀지 않고 양보하고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배려했죠. 뉴욕 타임스퀘어보다 큰 군중이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연출이야. 레아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실종됐어요. 엄마의 절규가 터져 나왔죠.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흩어지며 수색망을 형성했어요. 드론이 하늘을 날았고 AI가 가동됐죠. 불과 10분 만에 아이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레아의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피날레 직전 한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드론 응급키트가 날아왔죠. 자원봉사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몇 분 뒤 남성은 숨을 쉬었습니다. 불꽃보다 더 빛나는 순간이었죠. 축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쓰레기 봉투를 꺼내 청소를 시작했죠.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엄마, 거실보다 깨끗해졌어. 레아는 무릎을 꿇고 잔디를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연출이 아니야. 문화야. 해외 언론은 의심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몰아갔죠. 하지만 레아는 모든 원본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타임코드, GPS, 메타데이터까지 전부요.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각국 축제위원회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졌죠. 한국의 시민의식과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레아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자유와 안전은 함께 시작될 때 가장 멀리 갑니다. 저는 그걸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한국을 의심했던 기자가 한국의 가장 열렬한 증인이 됐습니다. 냉소는 신뢰로, 불신은 감격으로 바뀌었죠. 한강의 불꽃은 꺼졌지만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회의론자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입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세계가 인정한 100만 명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죠.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잠깐만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다가요? 의견이 한가지가 궁금합니다. 사가. 한국의 이런 안전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구독과 전 좋아요 세계 꼭 축제의 눌러주세요. 모델이 되어야 다가요? 한다고 한가지가 생각하신다면 사가. 댓글에 한국이 표준이라고 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반대로 꼭 각 눌러주세요. 나라마다 다가요? 고유한 방식이 한가지가 있으니 사가. 따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문화는 구독과 다양성이라고 좋아요 꼭 남겨주세요. 눌러주세요. 다가요? 그리고 한가지가 지금 사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구독과 지하철인가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집 다가요? 소파인가요? 한가지가 사가. 아니면 해외 어딘가에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구독과 계신 좋아요 장소를 꼭 눌러주세요. 자유롭게 다가요? 댓글로 한가지가 남겨주시면 사가. 감사하겠습니다. 런던 본사 회의실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이 에어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맥스가 제 기획안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서울 불꽃 축제, 100만 명 무사고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레아, 내 다큐는 항상 꼴찌야. 맥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동료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편집장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마지막 기회다, 모건. 이번에도 실패하면 끝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방을 꽉 움켜쥐었죠. 그 안에는
몇 해 전 이태원 참사 기사 스크랩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기억했어요.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피 묻은 영상들을 정리했던 그 순간을요. 100만 명이 모여서 사고가 없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맥스가 비웃었죠. 한국은 거칠애를 잘하는 나라야. 너도 알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동료 하나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휴가나 잘 다녀와, 레아. 조롱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4년을 살면서 이렇게 굴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죠.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10년을 일했습니다. BBC에서 검증 기자로 이름을 날렸죠. 하지만 프리랜서로 나온 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조회수가 전부인 세상에서 팩트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이태원 기사를 꺼냈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헤드라인을 따라갔죠. 159명 사망. 한국 안전 신화의 붕괴. 제가 쓴 기사였습니다. 그날 밤 전 남자친구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었죠. 레아, 한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보신주의 문화라고 믿었어요. 진실을 숨기고 체면을 차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라고요. 이태원 참사가 그 증거라고 생각했죠.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이 흘러갔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서울 불꽃 축제 영상을 검색했습니다. 화면 속 한강은 불꽃으로 가득했어요. 수십만 명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메라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취재요. 저는 짧게 대답했죠. 직원이 미소 지으며 탑승권을 건넸어요. 저는 그 미소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면세점을 걸었죠.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34살, 마지막 기회, 해고 통보 직전.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한국 관광 책자를 보고 있었어요. 표지에는 안전한 서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방을 열어 노트북을 꺼냈어요. 이태원 참사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증언, 사진, 데이터. 모든 게 한국의 안전 시스템이 허상이라는 걸 보여줬죠.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100만 명 무사고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겠다고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이 멀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현장이 떠올랐죠. 피투성이가 된 아이 엄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도 기억났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모든 참사가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 현장들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큰 인파는 언제나 위험하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손가방을 꺼내 이태원 기사를 다시 펼쳤어요.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헤드라인을 소리내어 읽었죠. 한국 안전 신화의 붕괴. 그게 제가 믿는 진실이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에 도착할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제 믿음이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0만 명 무사고는 불가능하다고요.
창밖 구름 너머로 석양이 물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이태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이었죠. 저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질서정연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짐을 찾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쪽에서 비명이 들렸죠. 할아버지.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꺼냈어요. 기자 본능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틀렸어요. 2명의 시민이 즉시 다가갔습니다. 한 명은 노인을 살폈고 다른 한 명은 전화를 걸었죠. 공항 안전요원이 달려왔어요. AED를 들고요. 이분도 안 걸렸습니다. 노인은 곧 눈을 떴어요. 구급대가 도착했죠. 들것에 실려가는 노인의 손을 한 시민이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빨랐죠. 너무 조직적이었습니다. 쇼 아니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리처드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레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 있는 차량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올랐어요. 보스턴 마라톤이었습니다. 2013년 4월, 저는 그곳에 있었죠. 폭탄이 터졌어요. 비명, 피, 연기. 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울었어요. 라스베가스도 떠올랐습니다. 2017년 총격 사건이었죠. 58명이 죽었어요. 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바닥에는 신발이 널려 있었어요. 도망치다 벗겨진 신발들이요. 군중은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믿었죠.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저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에 불꽃 축제 무대가 설치되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태원 참사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159명 사망. 젊은이들이 골목에 깔려 죽었죠. 저는 그 기사를 쓰며 확신했어요. 한국의 안전은 거짓이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맥스였어요. 레아, 도착했어? 네. 좋아. 스캔들 찾아. 무사고는 불가능해.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커플들, 친구들. 모두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보스턴의 피가 보였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비명이 들렸죠. 한국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00만 명이 모이면 반드시 무언가 터진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카메라를 챙겼어요. 리처드와 함께 한강으로 향했죠.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양보했습니다. 미소 지었죠. 한 학생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레아, 이거 찍어야 하지 않아요? 리처드가 물었죠. 아니, 연출일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의나루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만 명이었죠. 하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인파 사이를 걸었어요. 모든 걸 기록했죠.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짜라는 증거를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요? 혹시 인천공항에서 본 게 진짜였다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군중은 위험해요. 항상 그랬죠.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돗자리, 음식, 웃음소리.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터지길 기다렸죠. 인파가 밀려왔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만 명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긴장했습니다. 밀림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한 줄로 서서 천천히 걸었어요.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했죠. 아이를 업은 엄마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리처드, 이거 보고 있어? 저는 카메라맨에게 물었죠. 네, 레아. 믿기지 않아요. 리처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한강변으로 내려갔어요. 이미 수십만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돗자리들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서로 겹치지 않았어요. 일정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촬영했어요. 한 가족이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물을 건넸죠. 엄마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았어요. 모든 게 질서 정연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맥스였습니다. 레아, 뭐 찾았어? 아직요. 빨리 찾아. 예쁜 장면만 찍지 말고. 전화가 끊어졌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예쁜 장면만 보였어요. 질서, 미소, 양보. 스캔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드론을 띄웠어요. 리처드가 조종했죠. 화면에 상공뷰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100만 명이었습니다. 한강변을 가득 메운 인파였죠. 하지만 혼란은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게 가능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뉴욕 타임스퀘어를 떠올렸습니다. 새해 전야 축제였죠. 저는 2015년에 취재했어요. 사람들이 밀렸습니다. 비명이 터졌죠. 경찰이 소리를 질렀어요. 서울은 달랐습니다. 경찰도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 지으며 길을 안내했죠. 자원봉사자들이 물을 나눠줬습니다. 시민들이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데이터 대시보드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스마트 안전센터에서 제공한 거였어요. 실시간 인파 밀집도가 표시됐죠. AI 예측값과 실제 값이 나란히 떴습니다. 거의 일치했어요. 이건 뭐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예측값이 정확하다는 건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사람들도 예측대로 움직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죠.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기자님이세요? 네, BBC 출신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함이 있었죠.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나요? 글쎄요.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배웠다고요? 네. 아픔에서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걸어갔죠. 길을 안내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한강을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불꽃놀이가 곧 시작될 거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인파를 훑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하지만 부딪히지 않았죠.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노인들은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눴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레아, 이거 정말 연출 아니에요? 리처드가 물었죠.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보스턴과 라스베가스의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더 강렬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을 의심하며 왔습니다. 거칠애라고 믿었죠. 지금 인정하면 제 10년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드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100만 명의 군중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지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죠. 이건 뭔가 다른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곧 불꽃놀이가 시작될 거였죠. 저는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혹시 한국이 진짜로 뭔가를 이뤄낸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었어요. 더 지켜봐야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불꽃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카메라를 하늘로 향했죠. 첫 불꽃이 터질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비명이 들렸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돌렸어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엄마였죠.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5살이에요. 파란 모자 쓰고 노란 가방 맸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100만 명 속에서 5살 아이를 찾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주변 시민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한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앱을 열었죠. 제보 올렸습니다. CCTV 확인 중이에요. 다른 여자가 엄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꼭 찾을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왔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한 할아버지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옷에 남아 실종. 파란 모자, 노란 가방. 전 구역 수색 시작.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열화상 카메라가 작동했어요. AI가 가동됐죠. 아이 크기의 여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타이머를 켰어요. 몇 분이나 걸릴지 궁금했죠. 보스턴에서는 실종 아이를 찾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하루가 넘었어요. 시민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움직였죠. 마치 수색 훈련을 받은 것처럼요. 저쪽 화장실 확인했습니다. 음식 부스 쪽 없어요. 강변 쪽 수색 중입니다.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리처드가 뒤를 쫓았죠. 엄마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자원봉사 여성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믿어요. 우리 다 함께 찾을 거예요. 3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여러 사람의 핸드폰에서 동시에요. CCTV 포착. 놀이터 방향. 드론이 그쪽으로 날아갔습니다. 5분째였어요.
한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미끄럼틀 뒤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렸어요. 저도 뛰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죠. 미끄럼틀 뒤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파란 모자, 노란 가방. 울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이 옆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금방 올 거야. 엄마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아. 아이를 와락 안았어요. 아이도 엄마를 꼭 껴안았죠. 둘 다 울었습니다. 타이머를 봤어요. 9분 47초였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어요. 100만 명 속에서 5살 아이를 찾는데 10분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가 목을 막았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안도의 박수였어요. 할아버지 자원봉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손자 찾은 줄 알았다. 심장이 내려앉더군.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모두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맥스였습니다. 레아, 뭐 찾았어? 아이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좋아. 그거야. 스캔들 냄새 나는데 10분 만에 찾았어요. 뭐? 시민들이요. AI, 드론, 제보 앱. 다 연동돼서 10분 만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성적으로 편집해. 자극적으로. 팩트와 타임코드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리처드가 다가왔습니다. 레아, 방금 그거 봤죠? 응. 이건 영화가 아니에요. 현실이 이렇다니 믿어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꽃을 보지 않았어요. 엄마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웃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고요. 이건 시스템도 아니라고요. 이건 문화라고요. 100만 명이 함께 만든 안전망이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닦았어요. 카메라맨이 보면 안 됐죠.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참사만 봤어요. 피와 비명만 기록했죠. 오늘 처음으로 기적을 봤습니다. 불꽃이 계속 터졌어요. 하늘이 빛났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스캔들을 찾지 않았어요. 진실을 담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아 모건이 목격한 서울 한강 불꽃 축제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100만 명이 만든 기적이었죠. 데이터로 증명되고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안전 문화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한 회의론자의 눈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